여러분은 아이가 다쳤을 때 어디로 향하십니까? 바로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민 아나운서. 네, 다친 아이를 태운 경찰차가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는데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잘 도착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아이를 안고 파출소로 황급히 뛰어들어갑니다. 다른 아이도 급하게 뒤따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관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아이고, 시작합니다. 네. 우르르 파출소 밖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상 걸렸어요. 완전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 이 언니였습니다. 언니도 지금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아, 동생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출발한 네. 경찰차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이고. 아빠가 이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 언니도 몸이 바짝 굳어서 아이고.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막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정체된 도로가 이렇게 펼쳐지니까 더 초조했을 것 같은데 이때 네. 그 주위에 있던 차량이 이렇게 좀 길을 아이고, 근데 터주고요. 버스까지 막혔어요. 아이고. 잘 가나 싶었는데 이렇게 버스까지 네. 막힙니다. 결정적인 순간 이 경찰이 나서서 네. 교통 이 상황을 통제를 하고 이 순찰차를 지금 왼쪽 건너편이 병원입니다. 아, 그래요?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입니다. 아하. 팀이 생겨서 이렇게 병원에 도착을 하는데 네. 병원 직원의 안내까지 이렇게 도움이 있어서 아.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야, 순간적으로 일단 경찰관 분이 경광봉을 들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사이렌만 울려서는 모세의 기적 안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경광봉을 들고 직접 내려서 반대편 바로 왼쪽 편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협조해 주세요. 경광봉으로 호루라기 불면서 통제를 해서 결국 순찰차가 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로 김복준 의원님 저 상황 보면 일단 이 아버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일단 파출소를 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 다친 거예요, 대체? 이마를 다쳐서 아이를 안고 가는 그 과정에도 계속해서 피를 아우, 흘리고 세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아이가. 그러다 네. 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119를 뭐 불러서 기다리는 시간도 없었고 맞아요. 또 그다음에 본인이 병원으로 데려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차가 막히는 러시아워 시간대였기 아하.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머릿속에 늘 시뮬레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보기에는 네. 급한 경우에는 경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찰이 이제 바로 출동해서 순찰차로 에스코트하면서 뚫었는데요. 네. 모세의 기적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뉴스파이트에서 진짜 처음에 아마 아하. 모세의 기적 방송했을 겁니다. 아, 네. 그 어디에서 그 방송해가지고 터널에서 뚫어주고 네. 해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김복준이 같이 하셨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모세의 기적은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일반화됐어요. 아하. 네, 그런데 저런 경우는 네. 버스라든지 앞에 있는 차들이 안 비켜주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앞에 또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건 모세의 기적을 뭐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경광등 들고 나가서 인위적으로 네. 통제를 아하. 한 거죠. 네. 그래도 저 영상을 보면요. 앞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몇 대는요. 앞서 처음에 파출소에 출발했을 때 몇 대는 네. 길을 비켜주셨어요. 정말로 우리의 시민의식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앞서 영상 보셨어요? 언니 있잖아요. 언니. 이 아이 다친 아이의 언니 앞서 보셨어요? 파출소 들어갈 때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아마 제가 느낀 장면이 내 동생 어떡해요. 막 울면서 보세요. 저렇게 울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만 네. 보세요. 경찰분들도 그래서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내일처럼 발벗고 나서 주셨는데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사실 저 순간에 순찰차를 몰고 가는 경찰분도 식은땀이 줄줄 흐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가 상습 정체 구간이고 아하. 퇴근 시간까지 겹쳐가지고 아까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나 승용차가 비키고 싶어도 비킬 공간이 없으니까 못 많이 그럴 것 비켜주는 같아요, 거거든요. 진짜, 네.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을 저도 어제 봤는데 경찰분들 대처가 너무너무 훌륭한 게 단 1초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시고 네. 지금 순찰차로 이제 호송을 해주시고 또 그와 동시에 시민분들의 협조도 시민분들도 이동 양보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시거든요. 네. 보면은. 근데 그런 부분이 네. 그 시민과 경찰의 이제 그 대응이 합쳐져서 네. 아이한테 참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말 다친 아이의 이마와 눈가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새까맣게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1분 1초가 아깝잖아요. 정말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홍수민이라서 이 아이 얼마나 다쳤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처치를 받았겠지만 부상 정도가 얼마나 심했어요, 당시에. 저 지금 순찰차 타고 있을 때 아이 눈 위쪽에서 출혈이 있어서 그 네. 아버지가 계속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네. 있었는데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의 그 이마에 상처가 있었고요. 아하. 그런데 그 상처가 눈, 망막까지 이어져서 세상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네. 조금만 늦었어도 치료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이걸 생각하니까요. 끔찍하네.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로 경찰분들의 대처가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 내지는 또 소중한 어떤 신체를 살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찰관분들의 그 적절한 그 판단 능력과 네. 대응 능력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우리 시민의식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하, 진짜로.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뭐 소방기본법이 바뀌어서 소방차에 대해서 양보 의무가 생기고 오히려 이것을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면 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길에서 보면은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네. 그런 옷을 법이 다 비켜주는, 없더라도 네네. 이렇게 비켜주는 모습들을 많이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민의식이 더욱더 한 단계 높아졌다라고 보이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예전에 응급 차량 운전하다가 왜 너무 빨리 그 환자를 이송하고 싶어서 맞아요, 하다가 맞아요. 사고 나면 맞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도 이제는 면책 조항 같은 것들도 한 번은 되새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연을 물론 지금 이 다친 아이는 이제 치료에 전념한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의 이 상처 부위가요. 아무런 흉터 없이 잘 치료되게 의사 선생님 정말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김동철 교수님, 이 아이가 정말 이제 나중에 이제 치료를 다 받고 정말 물론 트라우마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정말로 나중에 이 사연을 나중에 좀 커서라도 접하면 야 정말로 경찰관 아저씨 너무 감사해요. 아마 파출소 가서 사랑해요 아저씨 막 이렇게 안아줄지도 몰라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지도 몰라요 진짜로. 지금 애국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정신적인 문제를 발생되는 아하, 아이가 있고 네. 또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의 부정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주변 경찰관들이 도와주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사회 운동도 때문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 아이가 커가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네. 이 아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우리 전 사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아빠의 모습, 아하. 지금 현재는 아주 그러네요. 정말 아. 긍정적인 아빠의 모습. 그러네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상반되는데 네. 실제로 긍정적인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감흥되는 효과로 네. 더욱 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저는 맞다. 이 장면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찰은 여러분의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마 정말 생활 속에 밀착된 그런 네. 경찰인 걸 강조하는 그 문구가 저는 이번 사건 보면 정말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경찰은 장르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경찰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파출소를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서 답답한 부분을 얘기하면 민사입니다. 나가서 변호사 찾아가세요. 아하. 이거는 왜 일로 옵니까? 저 시청으로 가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태도고요. 네. 경찰의 업무가 아니면 안내해 줘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장르가 없고요. 네. 이 경우도 뭐 엄밀히 따지면 경찰의 직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또 경찰의 직무이기도 해요. 또 아하. 아니면서도. 네. 그래서 뭐 당연히 할 일을 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칭찬할 건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네. 그래도 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네티즌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식을 둔 부모로서 모든 게 감사하다는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정말로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